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농축산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연암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는 김공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농산물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으로 좋은 강의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농산물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농산물을 디자인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와 그리고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농산물 포장 디자인에 대한 방향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연암대학교 교수이면서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LG 생활건강에서 화장품 디자이너를 또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컨설턴트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농업 디자인으로 많은 또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 우선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포장 디자인에 대한 가치와 기능 재질, 그리고 포장 디자인과 색채, 또한 포장 디자인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방문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해외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실제로 체험도 하고 그리고 농촌에 와서 여러 가지 그 경험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상품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에 ICT를 접목해가지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촌이 점점 더 주목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포장 디자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포장은 내용물을 잘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형태가 계속 보존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용기와 재료 등을 사용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런 알루미늄 파우치부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유리병 그리고 아래쪽에는 종이 또한 그 나무 박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농산물들을 이 가운데 어떤 포장 재질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디자인의 가치를 보면은 과거에는 원가 절감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포장 소재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골판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 상자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원가 절감보다는 포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기분이 좋다. 그리고 포장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이 포장을 다시 한번 좀 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 정도로 예쁜 포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이 포장 디자인이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는 그런 포장으로 그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의 목적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농산물은 같은 농산물이지만 다양한 포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차별화된 포장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의 통일감 우리는 보통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접목해 가지고 또한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농업에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작은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 농촌이 정말 부를 창출해서 우리 농민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포장 디자인을 해야겠죠.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을 보면은요, 포장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통에다가 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능과, 그 다음에 형태와, 그 다음에 필요성과 그 포장을 사용하는 그런 타겟층,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포장 소재나 포장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그런 소재, 예를 들어서 액상인 것도 있고, 고체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분말인 경우가 있죠. 또 때로는 그냥 바로 1차 농산물이 뭐 쌀이나 보리 같은 그런 농산물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포장 용기를 쓸 것인가? 그 과거에는 쌀과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우치 타입의 그런 포장 소재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가지고 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포장의 차별화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쌀 말고도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쌀을 정말 신선할 때 먹게끔 하는 그런 포장 디자인,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은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그 포장 디자인을 선보여야 될 것이며, 어떻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포장된 디자인을 실제로 마트에 팔 것인지, 백화점에 팔 것인지, 아니면은 로컬 푸드에 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산물 포장을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선 농산물 브랜드 네이밍으로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장표에 있는 그런 글씨체가 참 다르게 보일 텐데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위에는 솔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솔잎은 어떤가요? 약간 간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솔향기의 서체는 가는 서체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산에서 온 산채 이야기. 산은 둔탁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체가 굵고 그리고 강한 서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 오리라고 하는 서체를 보시면은, 자, 오리는 약간 모가지가 좀 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자에서 굉장히 획을 길게 쓴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바로 서체 디자인인데, 우리는 이런 서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캘리그라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그라피가 정말 그 의미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에 맞게 정말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런 장표에는 청양고추라고 있습니다. 고추의 형태는 길죠. 그리고 고추의 맛은 맵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독특한 그런 강한 맛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씨 서체가 이렇게 추를 길게 쭉 뺀 그런 형태로 글씨를 좀 다졌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송이버섯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면은 송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캘리그라피는 그냥 흘림체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다음에 그런 차별점을 찾아가지고 쓰는 게 정말 좋은 캘리그라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내 농산물 포장 디자인에 캘리그라피를 쓴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에 보면은, 제가 이것은 이제 해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연어 포장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 포장 디자인은 연어의 꼬리 부분을 이렇게 인쇄 효과를 준 것이 아니고, 코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유광 코팅과 무광 코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무광 코팅을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비늘을 표시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된 디자인 같습니다. 그래서 꼭 디자인은 뭐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 기술과 그 다음 기법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 식품 홍보 캠페인입니다. 자, 지금 저는 나주에 와 있습니다. 나주는 배가 유명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가장 유명한 농산물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처럼 이제 건강을 중요시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철 식품들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농림부에다 항상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제철 식품을 그 시절에 파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의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아래에 보시면 포도, 딸기, 블루베리 같은 여름 과일을 썸머베리로 묶어놨는데요. 요즘에는 하나의 상품을 오랫동안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특성을 하나의 파우치에 담아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1인 그 다음에 10색, 10인 10색 다 틀리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포장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장 디자인을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포장을 어떤 상품의 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추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꿀 포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꿀 하면 아카시아 꿀이라고 크게 씁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실제로 지금 벌의 꽁지에 있는 그런 문양이죠. 그래서 황금색과 검정색을 적절하게 이용한 그런 벌 꼬리를 가지고 용기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그에 마비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벌이 마치 날아다니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참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과 지금 포장 디자인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늘 하는 일을 또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포장 디자인을 하시면서 행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포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오늘 한번 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샌드위치 형태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무당벌레 샌드위치라 그래가지고 식빵을 하나 깔고 치즈를 얹고 상추를 깐 다음에 토마토를 얇게 썹니다. 그리고 작은 방울토마토를 그런 무당벌레 머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같은 걸 썰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디자인은요, 일단은 예뻐야 됩니다. 그리고 예쁜 디자인이 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산물 포장 디자인 할 때 가장 중요한 농산물에 대한 것부터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예쁘고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그 디프런트,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파란색 바나나가 있을까요? 언젠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실제로 파란색 바나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능성을 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르다는 것, 다른 사람과 나와의 포장의 차별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선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실제로 뭔가 디자인적인 어떤 사고와 그 다음에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로저 마틴 교수가 디자인 싱킹은 역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의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디자인 싱킹은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포장 디자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쌀 포장 디자인을 할 때 뭐 어디에 담아도 사실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용량의 차별화, 그 다음에 또 포장 재질의 차별화를 주면서 좀 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 포장 디자인 한번 예를 들어봤을 때 과거에는 그냥 5kg 정도를 골판지에 담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구마만 먹는 게 아니죠. 호박도 먹고 감자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구마 포장을 1kg 단위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 싱킹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은 커피 머신 상단에 스마트폰을 딱 꽂고 나서 내가 먹고 있는 이 커피 향과 어울리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다가 이제 뭐 코드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커에다 뭐 내장된 데이터도 넣어야 되겠지만, 소비자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문 인식 에스프레소 머신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커피를 지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먹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서가는 세상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커피를 시킬 때 우리는 전부 다 거기다 이니셜을 씁니다. 그런데 이니셜을 쓸 필요가 없어요. 커피가 나오는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시킨 누구,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시킨 누구, 이런 식으로 이니셜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데오의 디노베이션 사례를 하나 보면은요, 실제로 아쿠아덕트라고 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데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죠. 이런 데서는 그런 어떤 그 깨끗하지 못한 물을 페달을 밟으면서 정화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국민들이 먹게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착한 디자인이면서 그 다음에 또 좋은 디자인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포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퓨전 계기판 인터페이스는요, 적정 속도로 운전을 할 때, 그리고 과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 계기판에는 잎사귀가 많이 뜹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은 착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디자인은 이렇게까지 소비자의 감성을 움직이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그리고 뭔가 개방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농산물 포장 디자인의 접근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꾸러미 포장 같은 거 있죠. 꾸러미 포장 같은 것들이 하나의 내 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소비자 만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이제 메델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실제로 그 지역이 굉장히 뭐 전쟁도 그렇고 열악한 지역이지만, 이곳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힘든 역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지금 뭐 스마트 농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암대학교는 지금 이제 LG에서 스마트팜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많이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농업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원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유래를 보면은요, 실제로 일본에 그런 전자 제조업 회사 도시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피 디스크가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생산했던 공장이 뭐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항상 균일한 온도, 습도,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조건을 맞췄을 때 여기에서 야채가 잘 자라지 않을까? 예, 역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균일한 기후 조절실에서 영양분과 비료를 공급받으면서 1년 4계절 동안 균일한 맛을 내는 그런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스마트팜의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느꼈던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산 딸기를 재배하는 샤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런 공장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맛을 내고 그 다음에 형태가 거의 비슷한 이런 농산물을 수확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지역들이 지금 스마트 농업으로 또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디자인했던 여러 가지 것들과 그 다음에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를 보시는 곳은요, 여기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선왕가는요,
이곳에서 이 좋은 공간에서 실제로 장류 제품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업 6차 산업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곳과 같이 디자인을 개발해냈습니다. 조선왕가는요, 실제로 경기도 연천의 향토유적 1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한 건물은요, 염근당이라고 하는데 고종 황제의 영손으로 조선조 역대왕 그리고 종묘 제례를 관정하였던 황족 이근의 고택을 이곳으로 옮겨온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의 이제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이제. 이곳에서는 모코지 마당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곳을 찾아서 정말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을 또 쌓고 있습니다. 이곳의 장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낙관을 좀 찍는 편인데, 낙관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농업체의 어떤 컨셉과 철학을 넣어가지고 낙관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장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장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동그라미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사각 형태도 있고, 길쭉한 형태도 있고, 이런 낙관에 대해서 참 예쁘다라고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19년 4월에 실제로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미국 국무부의 한국과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조윤재 주미대사한테 한글 도장을 찍은 손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게 됐을까 궁금하죠? 여기 보시면 낙관에 쇼, 젠, 샘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낙관은 한국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 도장을 선물했더니 그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 도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세라고 있습니다. 자, 국세는요, 실제로 왕실에서 썼던 그런 도장이죠. 근데 형태는 거북의 형태, 뭐 용의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국세 자체가 모양도 멋지지만 저는 이 국세를 왠지 조선왕가에 응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용의 형태도 해보고 거북의 형태도 만들어 봤죠. 결국 국세는 뭐냐면 실제로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가를 대표하는 도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수의 상징 거북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은 거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물이 실제로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왕가에서 만드는 장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더 오랫동안 그렇게 건강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거북을 연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거북의 형태를 가지고 작은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서체와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거북이 느껴지는 그런 장수와 전통과 신선사상 위에다가 200년 왕실 종택, 아까 이근의 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년 왕실 종택을 써 넣었고, 그리고 저는 진상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왠지 그 진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조선왕가의 낙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전통성과 상징성을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낙관을 가지고 저는 조선왕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농업체의 목표와 농업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을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여기에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간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농산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왕가 진상품에 대한 선물 세트 포장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단순하고 그 다음에 약간 모던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세트에 많은 것을 넣지 않고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그런 장수의 상징, 그 다음에 낙관, 이런 부분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조선왕가에서는 그 본인의 그런 농산물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재배한 농산물까지도 같이 들여와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양송이 버섯이라든지 또 들기름 같은 거 같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저는 장류 디자인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조선왕가 전통 간장인데 이것은 역시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그리고 동질성과 통일성과 정체성이 들어간 장류 제품이다 라는 차원의 디자인을 완성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논문화 해가지고 지난 해에 사실은 특허 청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의 상을 수상할 때는 공산품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제 농산물로 제가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받게 된 상이라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화장품 디자인을 하다가 농산물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이제 비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과 박스 디자인, 그리고 뭐 아로니아 집 디자인, 파우치, 전 다 소중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디자인에 쏟는 공은 그렇게 들여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가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제품을 완성하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를 알아야 되고, 그 소비자가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제가 충남에 해미읍성 딸기와인 디자인을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미읍성은 성직자가 많이 나온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오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그 딸기 와인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고 싶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가운데 어떤 집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해미읍성 딸기 와인 대표님의 그런 그 집이거든요. 근데 꼭 이 집을 넣고 싶다라는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성공하게 된 배경은 물론 이제 그 성직자가 많이 나왔던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어떤 통일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대표님께서 열정적으로 해외 수출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제 피부사랑 쪽 유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여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유자의 형태를 작은 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마치 유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된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러리아 백화점에도 납품했던 유자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함양 여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LA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포장은 아니었고요. 종이 박스에 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표현하면서 여주라고 하는 그런 농산물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표현해서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제주자연초 무농약 풋귤청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작품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풋귤청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컬러가 이제 오렌지색은 아니고 그린색이거든요. 그래서 풋귤청을 디자인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뭐 돌하루방도 집어넣고 많은 부분에 제주도 요소를 넣었지만, 역시 단순하게 가장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 이래서 풋귤청 하나로 정리를 했고, 지금 이제 이 그 농업체 대표님께서 활발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옹고집의 자인청 고추장은 전북 제품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걸 보통 이제 디자인하기 전 단계고, 이건 디자인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전 단계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브랜드가 잘 눈에 잘 띄지 않고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인청 고추장을 디자인하면서 고추장을 바탕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인쇄를 했고요. 그 윗부분에다가 고추와 그다음 잎사귀를 잘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배색을 맞춘
그런 예쁜 디자인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황실 푸른이라든지 토마토잼은 실제로 농산물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잘 잡은 디자인인데요. 농산물에서는 정말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막 그 네이버에 다니는 그런 사진들 막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잘 찍은 그런 표현 방법들은 상품을 더 돋보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뱅이 진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상품은 아니었어요, 원래.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곤충들을 많이 먹잖아요, 지금요. 영양제도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상품을 만든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파프리카 화이트 플러스는요, 실제로 아버지는 축산 농장을 하고, 그 자녀분은 햄 소세지 같은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라 해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인물로 표현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천 두견주는 실제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들어갔던 술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 당시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달래꽃 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병이라든지 아니면 술잔에 좀 담아본 디자인이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디자인인데 세종시의 진영농산의 김치 포장 디자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김치 포장 디자인 할 때는 김치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넣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그 농업체의 대표께서 서울 분이셨어요. 귀농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이미지에 맞게 포장 단위를 좀 작게 해서 소포장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포장 디자인도 장독대 뚜껑에다가 실제로 김치를 다 담아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열무, 물김치도 있고요. 동치미, 깍두기, 배추김치 한 11가지가 나오는데 진열해서 더 돋보이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에서 지금 종합 대상을 받은 그런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려 흑산 포장 디자인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흑산 포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손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 디자인을 잘 하려면요. 역시나 정말 하나하나 공을 들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 산야초의 꿀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 했던 디자인이었는데 실제로 지리산에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인 농업체였는데 산야초의 꿀이라고 하는 꿀을 정말 가장 특징 있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여성용은 적색으로 남성용은 이제 검정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꿀은 보통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뚜껑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질질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체 대표님과 이것을 스틱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먹는 게 어떨까. 더군다나 여행 갈 때 한 2-3개씩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스틱형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도 많이 담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하면서 원래 이제 관공보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포스터 디자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과일 페스티벌 그런 어떤 그 포스터도 디자인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또 화훼산업 살리기 이 운동에도 지금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의 꽃을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산물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했던 모든 작품들을 전시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17년에는 남촌미술관에서, 2018년에는 실제로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같이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에서 7월 달에 전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전시를 제가 이제 해드립니다. 그럴 때 많은 관람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고급화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소비자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농산물이 이제 포장으로 많이 보여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직접 소비자가 와서 한번 열어도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시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 지리산 산야초의 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꿀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달곰이 어느 날 양봉장을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농업체 대표님한테 듣고 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양봉장을 털고 그 새쌍둥이를 출산한 반달곰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보이는 요 장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농산물 포장 디자인에 이야기거리를 담으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척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포장 디자인이 아닐까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소포장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소비자들 중에서는 1인 가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1kg, 2kg, 3kg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송이, 한 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농어민들도 실제로 작은 소포장으로 포장을 해야지 더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것을 이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우리는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저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위기에 투발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투발루는 섬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거기 섬을 다 봉쇄했다고 하는데 그 섬나라가 점점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왜 가라앉을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또 질병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사라지고 있는 북극의 상징 북극곰들.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멸종 동물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구의 허파 아마존은 벌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민둥산이 막 됐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또한 보이지 않는 위협의 미세 플라스틱. 우리 정말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수를 한 병 사 드시면요, 그 생수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미세한 플라스틱, 즉 분해되지 않은 분쇄된 플라스틱 가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데, 이건 섬이 아니고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아탄 섬 주변에는 늘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이렇게 유출이 되면은 플랑크톤이 그걸 먹습니다. 물고기가 플랑크톤을 먹죠. 그리고 우리 집 식탁 위에는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오징어 반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이 이 플라스틱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재를 써야 될까?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장 연구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분해되는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은 더 발전했습니다. 그런 나무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의외의 소재를 가지고도 지금 분해되는 그런 재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재질을 우리가 농산물 포장 디자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전남 쪽에서도 보면 홍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맛있는 비싼 고급스러운 전복 같은 것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분해되지 않는 그런 스티로폴 박스에 담겨 오거든요. 스티로폴 박스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밀폐되어 있고 좋지만 결국에는 500년이 돼도 썩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PLA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분해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진짜 써야만 되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좋은 농산물을 정말 신선하게 소비자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썼던 그렇게 분해되지 않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늘 어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끝까지 제가 정말 연구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여기 보시는 그런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인데 스웨덴 회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제 이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그리고 바다에 버렸더니 파도가 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60년 동안 너무 노력을 해가지고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려고 그런 전천후 과정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필트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깨끗한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저도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냥 뭐 이렇게 바다에다가 막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우리 그 기업들이 아니면은 주체 기관들이 점점 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소비자를 중심에 놓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포장 디자인, 그리고 역시나 환경을 고려한 포장 소재 개발과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디자인, 또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의 경쟁이 아닌 전라도만의 경쟁이 아닌 해외에서의 경쟁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수출을 위한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정말 이 얘기를 항상 마지막에 항상 넣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7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을 그냥 쭉 사는 게 아니고요, 40년쯤 되면은 실제로 깃털도 막 뽑히고 부리도 막 낡아가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독수리가 스스로가 절벽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절벽에다가 부리를 힘차게 칩니다. 부리는 더 막 깨지겠죠. 그리고 새 부리가 납니다. 새 부리가 나면은 자기 몸에 있던 낡은 깃털을 전부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또 가벼운 새 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30년을 더 비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항상 긍정의 힘, 또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럼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지금부터 정말 더 열심히 뛰려고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더 앞으로 긴 어떤 농업의 미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포장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내용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